음, 안녕하세요. 당뇨관리 교육을 발표할 이시안입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이고, 두 번째로는 일형 당뇨병이란, 세 번째로 인슐린 투약 방법 및 보관 방법, 네 번째로 당뇨 식이요법, 다섯 번째로 저혈당, 고혈당 대처법, 배누실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더 알고 싶은 점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점으로는 어, 당뇨병은 주로 아동에게는 일형 당뇨병이 많이 발생하고, 인슐린도 속효성, 중간형, 장기형으로 다양하게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번 혈당을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측정되고, 일정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슐린이 투여되는 인퓨전 장치가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은 일형 당뇨병이 발생한 아동들의 식습관 관리와 투약 방법이 궁금했고, 청소년일 경우에는 자가관리가 가능하지만 소아 및 아동의 경우에는 혈당이 높아지는 음식을 자제하게 하며 투약을 위한 피하 주사를 치료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일형 당뇨병이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주요 증상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요로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식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해 뇌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입니다. 소변이 수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지게 되고 심한 갈증이 생겨서 물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체중 감소로 인슐린이 없으면 포도당 대신 지방과 근육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사를 잘해도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슐린 투약 방법입니다. 인슐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속효성 인슐린은 식사 전에 맞는 인슐린으로 빠르게 작용하여 식후 혈당을 조절하며 효과는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지속성 인슐린으로는 하루에 1에서 2회 맞는 인슐린으로 천천히 흡수되어 하루 종일 기본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인슐린 펌프는 피부에 부착하여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장치로 식사 때마다 추가로 주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슐린 투약 시에는 혈당을 반드시 확인하고 저혈당 증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즉시 당분이 섭취해야 합니다. 주사 부위로는 복부, 허벅지, 팔 바깥쪽, 엉덩이에 맞습니다. 같은 부위에 반복으로 주사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가 딱딱해질 수 있으므로 매번 주사 부위를 바꿔서 주사해야 합니다. 보관법으로는 미개봉 인슐린은 냉장에서 2에서 8도에서 보관하며 개봉 후에는 실온에서 최대 4주 정도 보관 가능하고 직사광선과 고온 냉동은 피해야 합니다. 주사 부위 보관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어, 인슐린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고 저혈당 및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당뇨 12요법과 식품 교환 단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뇨 식이요법은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에 알맞는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설탕이나 꿀 등 당류 섭취를 주의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은 적절하게 섭취하되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을 주의하고 나트륨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식품 교환 단위란 같은 영양소를 비슷한 양으로 함유한 식품끼리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도록 묶은 단위로 일형 당뇨 아동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 탄수화물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탄수화물 15g을 1단위로 기준 삼아 인슐린 용량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3분의 1 공기가 70g으로 탄수화물 23g과
사과 반 개가 탄수화물 12g, 우유 한 컵이 탄수화물 11g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식단을 구성하는 곡류로는 흰 쌀밥보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권장하는데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몇 끼 2단위 이상 섭취해야 하고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단백질은 몇 끼 어육류 1에서 2단위를 포함해야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우유는 혈당에 영향을 주므로 양을 정해서 일정하게 섭취하고 과자나 탄산음료 같은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인슐린 용량은 섭취한 탄수화물을 10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탄수화물 15g이 혈당을 약 30에서 50 상승시키고 이를 정상화하는 데 인슐린이 1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용량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혈당과 고혈당 대처법입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증상으로는 떨림, 식은땀, 두근거림, 어지러움, 창백한 얼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즉시 혈당을 측정하고 사탕을 3개에서 4개 정도 섭취한 후 15분 뒤에 혈당을 재측정하게 되며 어, 증상이 계속되면은 병원을 방문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르카곤을 주사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혈당은 혈당이 240 이상으로 가는 것을 말하며 증상으로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심한 갈증, 두통, 구토, 입에서 과일향이 나는 것입니다. 먼저 혈당과 케톤을 측정을 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교정 인슐린을 투여하며 케톤이 양성일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당뇨성 케톤산증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실입니다. 일형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질환이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이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탄수화물 개선과 규칙적인 혈당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혼자서 당뇨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 의료진이 함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것도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임상에서 탄수화물 계산법과 식이 관리를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주고 아동이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